personality recognition, 그러니까 개성을 인식하는 태스크를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EMNLP 2024에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explainable하게 personality recognition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서 제시가 되었고, 이 데이터셋은 또 다이얼로그에 대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입니다. Revealing Personality Traits 땡땡 A new benchmark dataset for explainable personality recognition on dialogues가 되겠고요. EMNLP 2024에서 이 저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언어 모델에 내재된 개성이 있고, 그 개성은 이제 그 언어 모델이 학습이 될 때 사용된 그 데이터에 그 여러 가지 개성들이 녹아들어 있을 건데, 그런 개성들이 이제 믹스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퍼스널리티 믹스처가 담겨 있을 건데, 그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코멘트와 같이 이런 주어진 텍스트가 있을 때 그로부터 그 사용자의 개성을 인식하거나 혹은 거꾸로 그 언어 모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퍼스널리티들이 막 뒤섞여 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서 특정 개성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LLM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 퍼스널리티 레코그니션 혹은 프리딕션 연구들이 꽤 많이 수행이 되었는데, 이 연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은 보통 이 개성에 대한 그 단순 레이블을, 트레이트 레이블을 단순히 어노테이션한 데이터셋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사이콜로지 분야에서는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롱텀 퍼스널리티라고 보았을 때 숏텀에 해당되는 어떤 그 퍼스널리티 텐덴시가 있다. 그것을 퍼스널리티 스테이트라는 개념으로 보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은 다 이제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롱텀에 해당이 되는 텐덴시인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만 다뤄왔는데, 퍼스널리티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셋이 없었는데 어떤 연구가 존재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스테이트를 고려를 해야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단 이 연구에서 굵직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공지능이 예측을 이제 했는데, 특정 사용자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예측은 했는데, 그게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explainable 하냐에 대한 그 여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퍼스널리티 예측 결과를 이용해서 상담 서비스를 이제 하고자 한다면, 퍼스널리티 예측 이유가 주어졌을 때 더욱 정교한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퍼스널리티 레코그니션 모델을 만들 때에는 퍼스널리티 스테이트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또한 explainable하게 그 예측 결과에 대해서 explainable하게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Problem Solution Contribution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roblem은 스테이트 단위로, 먼저 퍼스널리티 스테이트 단위로, 또 explainable하게 동작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 레코그니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요.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셋인데 대화 데이터예요.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인데 이름은 Personality EBD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두 번째 그 꼭지는 Language Model Constructed Using the New Dataset. 그러니까 뭐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데이터셋으로 랭귀지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크게 세 꼭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COPE라고 해서
Chain of Personality Evidence라고 저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 Personality Recognition Framework이 인데 그게 이제 explainable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sonality Recognition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Personality였던 레이블을 단순히 맞추는 게 아니라 explainable하게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COP라고 이름 붙인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셋 그 자체입니다. 그 데이터셋 자체가 당연히 커다란 컨트리뷰션이죠. Personality EBD. 이 데이터셋은 당연히 Personality Trait뿐이 아니라 Short Term에 해당이 되는 Personality State를 함께 이제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explainable 해야 된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explainable을 위해서 evidence라고 불리우는 그냥 텍스트 자연어로 되어 있는 어떤 설명문이에요. 그것들도 함께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면서 당연히 레이블링을 하면서, 즉 어노테이션을 하면서 당연히 타스크를 함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는 합쳐서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어쨌든 두 개의 타스크를 새로 제시를 했고, 뭐 당연히 제시를 하면서 베이스라인 모델 실험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어요. 이때의 두 개의 서브 타스크는 각각 이름 붙일 때 EPRS, 여기서 S가 Personality State의 S를 딴 거고요. EPRT라고 하는 두 번째 타스크는 Trait의 T를 따서 EPR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메소드 혹은 컨트리뷰션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었던 COP입니다. explainable하게 personality recognition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일단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그 personality와 관련된 사이콜로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널리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Big Five Theory, 이제 오션이라고도 사람들이 불러요. 이 O, C, E, A, N 각각이 서로 다른 측면의 개성을 담당하는 그런 팩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Big Five Theory 혹은 이제 오션 Theory를 이 연구에서는 퍼스널리티에 대한 그 사이콜로지 이론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개성 쪽에서 개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 이론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MBTI는 또 많이 알죠, 잘 알죠. 퍼스널리티 이론 중에 하나가 MBTI예요. 근데 그 MBTI처럼 이것도 이제 5개의 서로 다른 팩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팩터들마다 각각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이고, 이 퍼스널리티 팩터들 각각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요약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점선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원본 다이얼로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결국은 이 Explainable Personality Recognition Framework이라고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한 이것도 데이터셋 자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피규어 2는 지금 제일 윗줄에 써져 있는 것처럼 타겟 스피커 땡땡 하고 이 탕유유라고 하는 사람, 이 스피커 A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타겟 하는 그 스피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타겟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타겟 디멘전, 빅 5 오션 중에서 어떤 디멘전이냐, 오션, OCEAN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N, 뉴로티시즘이라는 요 마지막 팩터 혹은 마지막 디멘전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약 30개의 다이얼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겟 스피커마다 각각 약 30개의 다이얼로그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그런 그 다이얼로그들마다 퍼스널리티 스테이트
대해서 어노테이션이 수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꼭지에 여기 써져 있는 게 each dialogue, 그러니까 각 다이얼로그마다 이제 주어진 타겟 스피커가 있을 때 그에 대하여서 personality state를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첫 번째 네모박스랑 아래쪽에 있는 이제 네모박스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풀 컨텐츠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것들은 다 이렇게 점점점 약식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거만 일단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6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여기 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Therefore, tang you use state level, 그러니까 personality state level을 얘기하는 거죠. State level is high. high가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써져 있는 것처럼 이 state 레이블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다고 저자들은 이제 설계를 했어요. low, high 또는 좀 불분명하면 uncertain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노테이션에서는 high라고 정한 거고, 이제 그게 뉴로티시즘에 대해서 high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마지막 문장 윗부분에 여러 가지 또 설명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다 에비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뉴로티시즘이 하이야, 높아 이렇게만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어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게 왜 이렇게 이 스테이트 레벨이 하이라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explainable한 personality recognition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점선 오른쪽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은 personality traits에 대한 annotation 예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 개를 사실은 다 함께 합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점 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여기 complete annot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까지가 일단은 풀로 볼 수 있는 어떤 일부분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톰오브에서 사실은 한 덩어리인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여러 개의 다이얼로그, 이 타겟 스피커에 대해서 약 30개의 다이얼로그가 주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당시인의 이 탕 유유의 personality trait 레벨은 하이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위에처럼 요러요러하다 라고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셋과 이 COP가 밀접하다 보니 데이터셋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해버리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COP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다이얼로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노테이션, 지금 되어 있는 데이터셋, 요걸 따라서 얘처럼 정말로 이제 랭귀지 모델이 이거를 다 생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들을 다, 에비던스들을 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뉴로티시즘의 스테이트 레벨은 하이이다, 트레이트 레벨도 하이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설명문과 함께 결론을 내주는 것, 이것이 explainable personality recognition framework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 결국에는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고, 결국엔 이 데이터셋에 있는 어노테이션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는 태스크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 COPE인데, 여기서 이 CO 부분이 체인 오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에 주목할 부분은 체인 오브 소트 방식으로, 보시다시피 체인 오브 소트 방식으로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스널리티 레코그니션을 하는 이 방식 자체를 이 사람들이 이름 붙여서 COP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이 퍼스널리티 스테이트에서 가운데 부분, 여기가 이제 풀로 다 이제 어노테이션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더 키워봤어요. 보시면 이 구성이 그냥 COT다,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이다 라는 거는 일단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체인 오브 소트가 아니라 나름대로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구성 요소들이 명확히 있어요. 첫 번째로 어터런스 아이디가 처음에 나와요. 여기 U1, U2, U3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어터런스의 아이디예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로그 데이터셋들에 보면 각 어터런스들마다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U1부터 해서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이제 이 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레퍼런스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들을 이렇게 명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터런스 아이디가 참 명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따르면 according to utterances U1, U2, U3, U4, U5, and U8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ummary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summary라는 게 어떤 생각이나 feeling이나 어떤 behavior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얼로그 상에서 보여줬었던 해당 그 타깃 스피커의 thought이나 feeling이나 behavior에 대한 어떤 그 팩트를 나열을 하는 거다. 그것을 언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personality characteristics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그 빅5 이론에서도 특히 BFI2라고 해서 그 각각의 그 디멘전 있잖아요. 오션 각각의 그 디멘전마다 12개씩 아이템을 정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이 어떤 그 단어예요. 단어. 그 해당되는 개성 경향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나 혹은 구, phrase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따가 뒤에서 그 목록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디멘전마다 12개니까 그 디멘전이 5개죠. O, C, E, A, N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12 곱하기 5에서 총 60개가 됩니다. 근데 그것에 플러스 알파, 만약에 필요하면 조금 더 자의적으로 몇 개를 아이템, 여기 명시적인 아이템들 외에도 추가로 해서 설명을 해도 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바로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this reflec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죠. utterance ID, 여기 according to2부터 해서 U8까지 부분이 utterance ID라고 할 수 있겠고요. summary 부분은 여기 tongue you i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ultiple times까지가 summary예요. 그리고 this reflect부터 해가지고 worried까지가 personality characteristics입니다. 일종의 어떤 키워드, 이게 그냥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이템들이. 그 사전에 딱 정의된 BFI2라는 것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그 아이템들,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시적으로 퍼스널리티가 그래서 이렇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탕유유부터 해가지고 이 썸머리 부분은 어떤 팩트들을 그냥 나열을 하는 거고 어떤 근거 자료 같은 거죠. 설명을 쫙 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이 target 스피커는 personality characteristics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당되는 키워드 아이템들이 특히 많이 등장한 그런 디멘전 쪽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디멘전은 해당 키워드의 경향이 더 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인 레이블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Therefore부터 시작해서 유로티시즘까지 여기까지가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utterance ID 부분 빼고 나머지 세 부분, 여기 2번부터 4번 부분까지는 다 어떻게 보면 다 자연어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U1부터 U8까지 그냥 나열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이 세 개의 부분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이렇게 Chain of Thought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설계를 해서 제시를 했고 그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COP라는 이름의 프레임워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personality state에 대한 거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personality trait도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이얼로그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터런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이얼로그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키워드들, 여기서 이 키워드들이 이런 BFI260 아이템들에 해당되는 그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각각마다 이제 어떤 설명을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레퍼런스도 달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나중에 in summary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personality EVD 데이터셋입니다. 일단 이 저자들이 데이터 구축에 사용한 언어는 중국어예요. 중국어로 일단 만들고 나중에 영어로 트랜슬레이션한 버전, 아마도 이제 번역기를 썼겠죠. 그렇게 번역한 버전도 제공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이에요. 기존에 CPED라고 하는 코퍼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모셔널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입니다. 네, 이것을 일단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 데이터로부터 randomly selected subset을 취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personality EVD를 구축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의 이 CPED corpus 상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쳤고요. 10턴 미만의 다이얼로그들은 다 이제 제외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부 부분을 또 셀렉션을 한 거예요. randomly 셀렉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160개의 다이얼로그들이 이제 선택이 되었고, 그때 그 다이얼로그들에 존재하는 스피커들의 명수는 72명이었다. 그래서 각 스피커들마다 약 30개의 다이얼로그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원본 CPED, 요 코퍼스 상에서의 다이얼로그 개수나 스피커 명수, 그리고 이것들이 수집된 TV쇼의 개수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 어떻게 어노테이션을 했을까요? personality state를 먼저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각 다이얼로그마다 어노테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우선 먼저 프리 어노테이션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GPT-4를 써가지고 잘 프로프팅을 했겠죠. 이제 그 personality state를 어노테이션 해달라고 GPT-4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각 오션 팩터들마다 별개로 프리 어노테이션이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하도 이제 그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프롬프트 그 엔지니어링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그샘플들도 좀 넣고 그래야 됐을 거고, 그래서 input length 리미테이션 때문에 각각의 팩터들마다, 각각의 디멘전마다 별개로 각각 따로따로 프리어노테이션을 수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리어노테이션이 끝나고 나서는 사람이 직접 이제 코렉션을 했는데요. 12명의 사이콜로지 전공 대학생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을 했다고 그래요. 어터런스 아이디도 사실은 이미 프리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을 건데 틀린 게 많을 거예요. 특히 언어 모델들이, 생성형 언어 모델들이 이런 정교화된 것들에 다 약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틀렸을 건데 이 부분은 직접 거의 태깅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ummary나 Characteristics, 아까 그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Summary 부분이랑 Personality Characteristics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데이터는 한 명씩에게 검토가 되었다. 아마도 이제 데이터 개수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했나 보죠. 명확하게 오류인 경우에만 수정을 하고 개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완전히 잘못된 내용으로 GPT-4가 그렇게 프리어노테이션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게 그 명확한 오류로 보여진다. 그럴 때는 아예 새롭게 그냥 처음부터 다시 어노테이션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데이터가 대략 30% 정도에 해당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뉴얼 코렉션을 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한 70% 정도는 이미 프리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돼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 이 첫 번째 스텝인 프리 어노테이션이 꽤나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뉴얼 코렉션 과정에서 이 GPT 시리즈가 보통 말을 좀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TMI죠. 그러니까 문장을 명료하고 짧게 바꿔주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뉴얼 코렉션을 거치고 나서는 또 따로 2명의 품질 건수인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논문 저자들이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필터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필터링 할 때는 오션 트레이트 모드에 대한 레이블이 다 언설튼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건 이제 별로 정보량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정보의 양이.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해버리고, 대화 중에 서로 상반되는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들이 보이는 것들도 이제 그냥 필터링 아웃 해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어떻게 어노테이션 했냐입니다. 이것도 이제 각 스피커마다 어노테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6명의 사이콜로지 전공 대학생, 아까 그 12명과는 다른 애들이에요. 6명의 사이콜로지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처음부터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각 데이터는 3명에 의해서 태깅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3명씩 팀을 했으니까 총 2팀이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6명이었는데 3명씩 한 데이터를 태깅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타겟 스피커에는 약 30개의 다이얼로그가 있고, 각 다이얼로그의 스테이트 레이블을 참고해서 이 3명이 태깅을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에비던스를 기술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비던스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설명하는 것들, 이거 다 설명은 이게 다 에비던스예요.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 전까지 요거 다 에비던스. 그래서 이 에비던스를 기술할 때 BFI2 아이템에 의해서 기술하도록 한다. 각 아이템마다 점수도 매기게끔 했다. 얼마나 해당 아이템의 경향이 강한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논문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 파란색 그 색깔이 매겨져 있는 거, 이게 일종의 키워드 혹은 아이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각각들마다 이렇게 쫙 기술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그 경향이 강한지에 대해서 따로 숫자 형태로 마치 이제 메타데이터 마냥 점수를 매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마다. 요거에 대해서도 점수, 요거에 대해서도 점수, 요거에 대해서도 점수. 이렇게 매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기존에 태깅되어 있는 스테이트들이 있을 때 그 퍼스널리티 스테이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이 시점에서 다시 수정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트레이트 레이블은 에비던스, 그리고 또 이제 스코어, 아까 그 점수 매겼던 거, 그것들로부터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아까 그 BFI2 아이템들, 뭐 그 파란색으로 그 컬러 매겨졌었던 거, 색깔 매겨졌었던 거, 각각에 대한 이제 에버리지 스코어를 이제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션 트레이트 팩터 각각에 대한 아이템 레이블을 마지막에 결정을 짓게 됩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더욱 치우친 오션 트레이트 쪽으로 레이블을 결정 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60개의 그 아까 그 BFI2 60 아이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O, C, E, A, N 오션이죠. 그래서 읽으면 이 오션에 해당이 되는 5개 팩터 혹은 5개 디멘전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총 12개씩이 있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 6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intellectual curiosity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intellectual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여기 지금 그 negative emotionality 요거 neuroticism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요거 3개 잘 기억해 주세요. 요것들이 아까 그 예시에서 딱 그대로 나왔었죠. 여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키워드들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하고 점수를 매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마다 이제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겼으니 그것들을 싹 모아서 평균을 매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아이템 레이블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지어졌다. 더욱 치우친 오션 트레이트 쪽으로 레이블이 이제 결정이 되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어노테이션 프로세스 설명은 이제 얼추 마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앞부분
퍼스널리티 스테이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래도 비교적 솔리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트레이트 부분에 대한 어노테이션 프로세스가 설명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논문상에서의 설명이 좀 빈약하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한 건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매한 걸 또 넘어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부분도 사실 여기 있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 시점에 스테이트를 또 수정해버리기도 하는 이런 과정이 일단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데이터셋을 보통 만들 때는 그 품질을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품질을 또 수치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죠. 이런 프로세스로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그 품질에 대한 부분이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없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쳤고요. 데이터셋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스가 지금 표와 그리고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Personality State에 대한 게 일단 여기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uncertain이 여기 가운데 네모 이 그래프상에서 요거 노란색 부분이 uncertain이거든요. 굉장히 비중이 높죠. 이 오션 팩터 각각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레이트 레이블에 대한 것인데 이때는 하이가 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트레이트 레이블과 이제 다른 스테이트 레벨들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A나 N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꼭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한 번의 그 대화 안에 나의 모든 개성을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게 보일 수는 있는 거다. 그래서 personality state가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tatistics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로그 개수, 스피커 명수, 어터런스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스테이트 레벨로서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나눌 때 이렇게 비율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트레이트 레벨로서 데이터를 스플릿 할 때는 3폴드로 나눠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폴드마다 24명의 스피커가 존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피커가 서로 다른 폴드에 겹치지 않게끔 두 쪽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타스크를 소개합니다. EPRS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논문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이얼로그 1개, 이때 당연히 2명 이상의 스피커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깃 스피커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타깃 스피커의 스테이트 레이블과 그리고 에비던스, 텍스트 형태, 자연어 형태의 에비던스가 함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로는 utterance ID, 이때 이제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utterance ID가 얼마나 정확하냐 F1 스코어를 썼다고 하고요. summary랑 personality characteristics 부분에 대해서는 BERT 스코어와 그리고 이 두 개의 언어 모델 GPT-4 Turbo랑 클로드를 써가지고 이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기게끔 해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ersonality State Label에 대해서는 Accuracy로 성능을 체크했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꼭 이밸류에이션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 데이터셋을 만든 저자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이밸류에이션 이 방식을 따라서 그랬을 때 이제 추가로 실험 안 하고 이 논문에서 보여줄 베이스라인 성능과 자연스럽게 비교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EPRT 같은 경우에는 인풋은 타깃 스피커의 약 30개의 다이얼로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타깃 스피커의 오션 트레이트 레이블과 그리고 에비던스가 되겠습니다. 이밸루에이션은 위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험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 이 3개를 썼다고 하고 있어요. GPT-4 터보랑 그리고 QN, 저는 QN이라고 읽겠습니다. QN이랑 그 다음에 ChatGLM
썼다고 하고 있고요. 이 챗GLM이랑 QN은 그 로라를 사용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고 GPT-4만 지로샷을 했어요. GPT-4한테 좀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 메인 리절트입니다. EPR-S 타스크, EPR-T 타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들마다 보시다시피 이제 성능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아이디에 대한 F1 스코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그 썸마리랑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스 텍스트에 대한 점수를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균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스널리티 레이블에 대한 어큐러시가 각각의 팩터별로, 각각의 디멘전별로 나와 있고, 맨 오른쪽에 에버리지 스코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두 개의 타스크 모두 모델들이 서로 누가 진정한 위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냥 전반적인 그냥 성능 수치만 보시면 되는 거죠. 대략 한 60에서 65 사이 정도 나오는구나. EPR-S에서는. EPR-T에서는 76, 7 정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PT-4는 지로샷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랑 비교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또 전반적인 어큐러시가 65에서 77, 65 요놈부터 77 요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타스크에 대한 성능을 높일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많이들 도전을 하시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 저자들은 추가로 휴먼 이밸루에이션까지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다른 연구들에서 만약 이 데이터를 써서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해도 사실은 이걸 그 1대1로 비교가 되는 그런 수치는 아니긴 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참고로 볼만한 내용이긴 할 겁니다. Personality Trait Prediction에 대해서만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세 가지 이밸루에이션 팩터를 고려했다고 그래요. Fluency, 그리고 Coherence, 그리고 Plausibility.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 랜덤하게 추출한 50개 데이터, 이 50개 데이터에는 10명의 스피커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50개 각각 한 개의 각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5명이 1에서 5점 사이로 점수를 매기게끔 해가지고 평균을 매긴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되어 있는 건 데이터상에 존재하는 그 어노테이션 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죠. 1에서 5점인데 5점이 만점인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직접 만든 거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GLM이랑 QN이랑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높은 건 데이터 어노테이션의 높은 신뢰성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GLM이랑 Q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낮은 coherence, plausibility 여기 부분이 이제 낮게 포진이 되어 있죠. 이런 낮은 점수들은 앞으로 그 explainable한 그러니까 personality recognition 결과에 대해서 explainable 하게끔 모델을 만드는 그 길이 아직 멀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실험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플루언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성능이 안 떨어지는데 비교적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 이 플루언시는 그냥 문법적 측면이잖아요. 근데 coherence랑 plausibility는 이제 얼마나 이게 그 문장이 그 서로 간에 말이 되게끔 이어지고 있나. 그리고 plausibility는 트레이트 그 에비던스를 그 안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나 라는 거니까 이 coherence나 plausibility가 잘 되어져야 정말 설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되게끔 말을 해야 설명을 하는 거고 트레이트 에비던스를 설명해야 엄한 걸 다른 걸 설명하고 있으면 그건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트 에비던스에 대해서 말이 되게끔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Personality Recognition 타스크가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측면을 고려한 Personality State라고 하는 새로운 팩터를 고려를 한 이제 데이터셋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역시 이 논문에 사실
정말 큰 컨트리뷰션은 데이터셋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COP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라든지 타스크라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굳이 이제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잘 포장을 잘한 것 같고, 일단 데이터셋 이거 자체가 이 논문의 거의 제가 볼 때는 99%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퍼스널리티 스테이트에 대한 어노테이션 과정이 일단 매우 복잡했어요. 다소 난잡하기도 했고요. 그 신뢰도 높은 레이블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그 어노테이션 과정도 복잡했지만 이 스테이트 어노테이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트레이트에 대한 어노테이션 과정에서 다시 스테이트를 막 수정하기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도 높은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휴먼 이밸루에이션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에 대해서만 있어요. 사실 이 연구는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이 아니라 퍼스널리티 스테이트를 주된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걸 스테이트를 고려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잘 나왔을 때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도 잘 맞출 수 있다. 지금 이것이 이 논문에서의 스토리였는데, 마지막에 휴먼 이밸루에이션 결과는 퍼스널리티 스테이트는 빠져있고 아예 안 나와 있죠. 그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에 대한 결과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마지막 여기 제3의 꼭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분명 퍼스널리티 스테이트라고는 새로운 부분을 고려를 한 유용한 데이터셋인 거는 맞는데, 과연 그게 정말 유용한지는 이제 그 스테이트에 대한 그 레이블, 그 어노테이션 된 그 레이블들의 품질에 따라 달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휴먼 이밸루에이션 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본 후에 이제 퍼스널리티 스테이트를 고려를 해서 퍼스널리티 트레이스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